이 두 가지는 안전해요. 두 가지는 뭐 무조건 면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체육시설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제작할 예정인데 체육시설업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이걸 가지고 과세니 면세니 이런 논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관련해서 위험한 행동이라 그럴까요? 위험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업에 관련돼서 두 편 정도 해볼까 합니다.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원래 골프장 같은 데 해당이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오는 회원 보증금이 있어요. 그게 채권이 뭐 파산 재단 채권에 들어가 파산 대상이냐 아니냐 어디에 우선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례도 있고 좀 흥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관련해서 이제 쟁점도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쪽은 아니고 세무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냐 면세냐 하는 게 굉장히 좀 쟁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거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육시설업은 기본적으로 학원하고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원래는 체육관, 골프장 이런 진짜 시설을 관리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자체도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요. 문체부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학원하고 엮여서 면세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태권도 때문에 이게 조금 일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은 학원어법도 그렇고 체육시설법도 그렇고 대략 생긴 게 올림픽 직후에 89년, 90년 요때 정도 생긴 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교롭게도 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태권도를 교육부 관할로 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태권도장은 기본적으로 학원으로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9년 정도면은 올림픽 바로 직후잖아. 그때만 해도 체육부가 진짜 짱인 시절입니다. 체육부 장관은 당대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체육부 장관을 할 때고 지금처럼 문화, 체육, 관광 세 개 엎어서 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체육부 단독으로 부서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센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교육부는 교육이랑 문화교육 그래서 문교부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체육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그때는 아마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장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히 또 보겠지만은 학원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엮이게 됐죠. 엮이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무도학원, 사교춘 요게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떠돌다가 체육시설법에 안착이 됐고요. 최근에는 2020년인가요? 이때 체육교수법도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뭔 소린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학원 관련 업종은 세법에서 면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세,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적으로 이게 쟁점이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체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습이 다 조금씩 들어가긴 합니다. 웬만한 거는 하다못해 골프다? 골프 레슨 프로들이 있죠. 그리고 테니스든 수영이든 다 강습이랑 이게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습도 되고 그 시설을 골프장이니까 골프 시설, 수영장이면 수영 시설을 이용한 시설 이용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지 않은데 실무적으로는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체육시설업법에서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냥 교습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까 제가 태권도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 학원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시작이 그랬을 거라는 추측 외에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에 이소룡, 이연걸, 정무문 이런 거 보면 도장 깨기 하죠. 보면은 스승님이라 그러잖아요. 무술 같은 경우 옛날부터 교습이랑 좀 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답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는 요 7개의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투 레슬링은 태권도가 있으니까 유도가 있고 유도가 있으니까 검도가 있고 우슈 합기도는 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어쨌거나 들어가 있는데 권투 레슬링이 조금 의외기는 한데 권투 레슬링은 아마 이것도 제 짐작인데 이 법이 만들었을 때 89년 당시에 보면은 그때는 권투 레슬링이 굉장히 메달 효자 종목이라서 특별히 좀 여기 넣어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여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제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나한일 씨라고 탤런트 아세요?
요즘 안 나오신 지 오래돼서 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나한일 배우님이 처음에 80년대 한참 이제 떴던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신인 시절에 이제 무풍지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원한 떡밥 중에 하나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김두한이 세냐 시라소니가 세냐, 그 시절의 정치 깡패들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풍지대인데, 거기서 나한일 배우가 나오는데, 이분이 유명을 했던 게 거기서 주인공 역할을 한 것도 있었지만, 이분이 그때 말씀하신 게 해동검도 7단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검도면 검도지 해동검도가 뭐냐, 근데 아는 검도는 머리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검도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주장하시기로는 해동검도라는 게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검도는 일본식 검도고, 우리나라 전통의 검도가 있다. 검도할 때 보면은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해동검도는 사극 보면은 장군들처럼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검도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해동검도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대한체육 가맹경기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데, 혹시 해동검도 학원이 지금 면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내가 이런 말 해서 저기 할까 싶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거기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체육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에 새로 생겼어요. 항상 보면은 이런 게 생기는 게 꼭 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생기는데, 요것도 태권도 학원 본고포스에서 어린이가 뭐 사고를 당했나 그런 문제가 하여튼 생겨가지고 2020년 비교적 좀 최근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웬만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구, 롤러,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뭐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들 보내는 학원들이죠. 그래서 13세 이하만,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를 배워도 어른이 배우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어린이가 배우면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지역교수업 신고를 하면. 수영 마찬가지고요. 요게 2020년에 새로 추가가 됐고, 무도학원업 같은 경우에는 학원으로 봐야 되냐 뭐로 봐야 되냐 하고 재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크게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80년대는 하여간 무도학원이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체육시설업에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세법에 별도로 무도학원하고 자동차학원은 학원이지만 면세를 안 줍니다 라고 따로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교습 관련 업이라고 분류를 해도 사실 크게 혜택 보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체육이라는 거는 강습이 항상 동반이 되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헬스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 볼림댄스 이쪽 빼고 무도 학원이랑 도장업과 체육 교습업을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안전해요. 두 가지는 뭐 무조건 면세입니다. 이거 갖고는 시비가 걸린 적이 없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현재도 특이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다음 시간에 제가 판례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적인 관행 내지는 뭐 현상 그런 거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